결혼한 지 넉 달 된 임모 씨 부부는 지금 5평짜리 월세방에 삽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서울 은평구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빌라 청소와 도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전 세입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빌라는 2억 3천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이었는데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보증금을 안 갚고 잠적한 겁니다. 자기가 여기 원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씨가 자기한테 아직까지 전세 보증금을 안 줬다 라는 얘기를 그제서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발로 문을 탁 차면서 그 도어락을 바꾸더라고요. 졸지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된 세입자는 빌라에서 못 나가겠다고 주장하며 결국 허그 돈을 받을 때까지 임 씨 집에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사정을 봐준 임 씨 부부 앞에 난데없이 허그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 씨가 빌라를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 허그가 갚아줄 세입자 보증금을 임 씨에게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 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거 없고요. 소송 이기셔가지고 등기상 소유권을 넘기셔야 돼요. 말소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고 잔금날과 이사날을 맞추는 관행대로 거래한 사람만 피해를 떠안게 된 겁니다. 사기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를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네가 소송 걸어서 걔네들한테 받아내. 상처가 돼요. 전세 사기가 만연하며 유사한 황당 피해도 허그에 몇 건씩 보고되는 상황. 법률 대응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 허그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 없이 기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2년 전 경기 수원시에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짜리 빌라를 전세 계약한 20대 A씨. 계약 만료 2주 전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뭐 사치를 부렸다거나 뭐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되지? 아직 계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15세대 역시 예비 피해자.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이 많은 게 불안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안심시켜줬습니다. 요즘 신축 빌라 이 정도는 다 있다. 건물가액이 훨씬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믿었죠, 저는 그냥 바보같이. 보증보험 미가입이 찜찜해 특약으로 명기한 세입자들도 예외 없이 피해를 봤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은 겁니다. 임대인도 내가 보증금 가입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럼 특약에 넣어달라. 특약에 넣어준다 하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법적 효력은 있다지만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걸어라 이런 정부 대책이 얼마나 작동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계약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는 한 푼도 못 받아도 그냥 쫓겨난다. 피해 매물 중개가 집중된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희도 지금 와서 보면 좀 방심도 하지 않았나. 혼자한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판을 깔아준 거예요, 정부에서. 은행에서 대출 막 해주고. 전세가 보증금 상한제, 다주택 임대인 정보 공개 등 전세 제도적 허점 보완 없이는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경기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임대인 정모 씨 측과 지난 2020년 11월 권선구 빌라를 전세 계약한 A씨. 모두 15세대가 있는 신축 빌라로 시세 40억짜리 건물에 등기부 등본상 공동담보로 기재된 근저당이 7억 6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게 좀 찝찝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7억 6천밖에 없고 해당 건물에는 이분이 워낙 수원에서 임대 사업을 오래 하셔서 절대 그런 안 좋은 일이 절대 안 생길 거다라고 말씀. 2년 뒤 A씨는 1년 재계약을 했는데 만기 한 달 앞둔 지금 집주인 정 씨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이미 은행 채권 최고액이 최대로 잡힌 이른바 깡통주택. 건물에 잡힌 근저당은 7억 6천만 원이 아니고 총 21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 내 15세대를 5세대와 10세대로 나누어 각각 7억 6천, 14억 원씩 쪼개기 대출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10세대 14억 원에 대한 근저당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2~3개로 나눠 잡으면 세입자는 등기부 등본상 은행 대출이 적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안 좋은 사람이나 그런 손님
본인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떼볼 수는 있는데 거의 못 떼리고 있죠.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담보대출 액수를 알아보려면 다른 세대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하는데 결국 중개인이 파악해 알려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긴 한데 딱 집어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잠적한 집주인 정 씨 일가는 현재까지 확인된 소유 건물 50여 채 중 40채 가까이 이렇게 공동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